이러한 관태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내가 내 주변을 정리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해서 지훈씨가 고민하고 있는 첫 번째 고민인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실증이 느껴지고 아무런 나는 애정을 느끼지 못하겠고, 미술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거기에 새로운 나의 인생의 목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했으면, 저는 단언컨대 그런 방법을 쓰지 마라. 지훈씨가 처한 지금의 그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미술과 관련해서 사람들과 그 그룹과 만들어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요. 지훈씨는 학교라고 하는, 지훈씨가 속한 환경이 지시하거나 해야 될 이런 미션들을 철저히 지키고 순응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조금은 반항적으로 아저씨처럼 거부하면서 살아도 되고 위반하고 살아도 되고 아저씨처럼 해탈하고 살아도 돼요. 교수가 지시한 대로 꼭 안 해도 된다고. 그리고 지훈씨가 교수의 말이나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꼭꼭 참여해가면서 높은 점수를 유지한 스펙을 쌓아봐야 이 사회에 나와서는 그거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영상에서 아저씨가 말하면서 앞서 대한민국 스카이대라고 하는 1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고민은 쓸데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학점 잘 받으면 뭐예요? 학점 잘 받으면 뭐하냐고. 학교에서 4년 내내 A뿔 따고 받아가지고 수석으로 졸업한들, 지훈씨가 막말로서 카이스트 나온 학생들하고 비교가 돼요? 서울대 나온 애들하고 비교가 되겠냐고. 회사 인사 담당자라면 객관적으로 성적이나 보겠어요? 어떤 학교 나왔는지 보겠지. 그러니 지훈씨가 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생활한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석을 따낸들, 그건 이 사회에 나와서 전혀 비교 대상, 평가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학교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 고수해왔잖아, 이 사회가. 그래서 스카이대가 아니라면 그 고민은 쓸데없는 고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학교나 교수들의 말을 충실히 잘 따르고 살았냐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없는 거지. 반항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반항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학교 학점 막말로 해서 지훈씨가 졸업할 때까지 수석으로 졸업할 자신 없으면 A 따고 받을 생각하지 마요. 그냥 D만 받아도 돼. D만. 그렇잖아. 학교 수업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고. 대충 기본만 할 정도면 따라가. 나머지 시간에 지훈씨에게 투자를 하라는 얘기. 미술 관심 있어요? 그럼 미술과 관련한 그런 친구들을 사귀는데 노력을 경진해야 되고, 미술과 관련한 단체나 그런 모임이나 아카데미에 참여해서 그런 친구들과 소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 보였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아저씨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소개받거나 그러한 집단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것들이 조금 비쳐요. 아저씨는 설명했잖아요. 은퇴하고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하지만 지훈씨가 원한다면 저는 지훈씨하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아저씨와 일단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인맥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그래, 지훈씨 친구 먹자. 그래, 그런 고민하지 마. 대충 살아도 돼. 끝. 앞으로 연락하고 살아. 인맥이라는 건 간단해요. 상대방의 결심을 얻어내고 내가 결심만 하면 서로 친구가 되든, 본인이 생각하고는 인맥의 기준선에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해 나가면 되죠. 간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인맥이라는 것도 그렇고 학교 사회도 그렇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사람과 사람이 그렇게 쉽게 혈연관계처럼 친근하게 가까워지는 건 아니고, 어떤 과정이나 방법에 있어 각기 다르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 지훈씨가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것처럼 시간을 좀 투자해서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이제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부터 좀 연습해보자 하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해서 지훈씨가 지금 학교에서 너무나도 학교 생활에 관한 회의감도 오고 학교의 과제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분명한 결과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훈 씨가 말했다시피 학교에서 취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닥달하고 과제 내주고 지시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체질이나 관습이나 여러분들의 재미와 성격이나 습관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너 앞으로 이거 안 하면 너 취업 어림도 없어. 돈도 못 벌어. 사회에서 못 먹고 살아로 에듀케이션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두고 마치 학교는 나에게 관심 없고 오로지 그냥 돈만 버는 기계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학교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당연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저씨가 지훈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러면 본인이 판단하는 걸로 학교 생활을 지금까지 이뤄나가면서 받았던 스트레스, 그리고 본인이 학교에 기대하는 것들, 그 다음에 본인이 학교를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점수로 축적되고 스펙으로 쌓여 있다라고 지금부터 그 생각을 전부 지워버리라고. 사회에 나가면 그것들이 아무런 소용없는 무용지물이라니까. 무용지물이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지훈 씨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원들을 뽑으려고 이력서를 받았어. 아니면 면접을 했어. 어느 학교 다녔어요? 라고 묻지. 학교 다닐 때 과제 열심히 했어요? 조별 그 과제 받은 거 잘 수행했어요? 학점 몇이에요? 학점부 봅시다. 하는 사람들 있어요? 초면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디 살아요? 어느 학교 나왔어요? 그렇게 대충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의 스카이대 10위권 안에 들어가지 않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던, 그거는 이 사회를 운영하는 운영자들 입장, 사장들에게는 관심 받기라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냐고. 왜 학교에서 그렇게 학점을 따려고 애를 쓰냐고. 기본만 해도 된다고.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내가 대충 하라고 하는 이유는 대충 해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틈을 벌려야 된다고. 그 틈을 여러분들이 정치에도 관심을 갖고 경제에도 관심을 갖고 국제 상황에도 관심을 갖고 하면서 자신의 영향을 학교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 국제사회, 한국사회라고 하는 다양한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가슴을 열고 있어야 되는 거지. 오로지 학교집 과제 누가 지시한 거나 해야 된다 그러고 안 하면 뭐 작살나는 건 줄 알고 있고, 이렇게 사회 경험 없이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이 사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성장하려고 그러냐고. 아저씨가 반어법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 학교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학교에서 주는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스펙을 쌓은들 사회에 나오면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왜? 여러분 스카이대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라는 커다란 뒷배경을 옆에 두고 학교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수업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수집하고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니면서도 시에서나 나라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수많은 행사나 단체나 아카데미나 이런 것들 참여해 봐야 되는데, 지훈씨 서울시 들어가가지고 청년들을 위한 아카데미나 이런 것들, 행사들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청년들한테 활동이나 이런 거에 참여해 본 적이 있냐고. 오로지 부모님이나 교수들이 던져주는 숙제나 과제나 지시한 것들만 꼬박꼬박 네 하고 살았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반항하세요.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 이 사회에 나와봐야 지훈씨가 그 부모 말이나 교수들 말을 충실히 따랐던 거에 대한 점수, 캐리어 전혀 사회에 반영 안 돼요. 아무 소용 없다고요. 지훈씨가 학교에서 아무리 높은 스펙을 쌓고 학점을 최고로 받아갖고 수석으로 졸업한들 이 사회에서는 그런 학생 취급 안 합니다. 왜? 10위권 바뀌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아저씨가 아주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대학생이에요? 우리나라 스카이대 이 10위권 안에 들어가지 않는 대학에 다니십니까? 그러면서 학교로부터 스트레스 받아요? 어떤 스펙을 쌓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수가 내준 과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A뿔 따고 못 받았어요? 당연히 해요. 안 받아도 돼요. 괜찮아요. 10위권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 하는 제가 여러분들이 넌 낙오자야, 넌 실패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을 낙오자냐 성공자냐 능력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는 게 아니라 대학이라는 걸 너희들이 이 10위권 안에 다니는 학생이 아닌들 뭐 대학 나왔냐? 어느 대학 나왔냐고 묻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느 대학을 다녔냐고 묻지도 않는 판에 네가 대학생활에서 뭐 A뿔 따구를 받았느냐 아니면 맨날 학사경고나 받았느냐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일단 졸업만 했으면 졸업했구나, 휴학했으면 휴학했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건 그렇고 네가 어떤 기술을 가졌는데 어떤 능력을 가졌는데가 중요하다고요. 너 어떤 활동을 했는데. 아저씨 말이 안 믿게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시나 국가에서 요즘 취업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요. 취업 박람회 같은 거 하는데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인사 담당자들이 여러분들이 제출한 이력서를 보긴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 이력서만 가지고 취업은 절대 선발 안 하죠. 여러분들은 무슨 면접 때문에 뭐 학원 다니면서 면접 연습하고 뭐 자기소개서 쓰는 거 연습하고 이러는데 아저씨는 세상을 오래 살았잖아. 방송, 영화, 광고 쪽에 20년 넘게 활동했잖아. 예술 디자인 분야, 이 크래프트라고 하는 걸 통해 가서 예술 디자인 분야에 지금 15년 넘게 활동을 했잖아. 그러니 아저씨 인생 전반을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는 광고, 영화 판은 물론이고 예술 디자인 판을 40년 넘게 활동하면서 그 속에서 이 리더들이 어떤 식으로 청년들을 선발하고 어떤 식으로 그룹화하고 소속화하는지를 다 봤잖아.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스펙이나 학교 생활이나 여러분들의 그런 능력 그런 거 안 봐. 얘가 어떻게 살아왔지? 지금 어떤 기능을 갖고 있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어떤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를 보는 거지. 학교나 이런 것들은 우리 세대 때 아저씨가 SBS 처음 출발할 때 신입사원을 뽑지 못하고 인지도도 낮고 이제 새로 막 생긴 방송국인데 누가 와? 그리고 경력자들을 뽑아야 되는 거지. 신입사원들 뽑으면 어떤 경력자가 여기 와서 교육을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MBC, KBS 원래 있던 사람들 스카우트 해가지고 처음에 운영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최초로 신입사원이라고 뽑은 게 처음 방송하고 한 1년 지나서 2년째 들어섰을 거야. 형식적으로 1년 때부터 이제 서울방송에서 신입사원 뭐 연기자도 뽑고 아나운서도 뽑고 뭐 기자도 뽑고 했지만 그는 형식적인 거고 KBS, MBC에서 베테랑들이 갔을 때 그 밑에 시다발이 하는 애들 뽑느라고 그냥 온갖 그냥 연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뽑은 거고 정상적으로 뽑을 때는 이 태영그룹이 무조건 서울대 애들만 무선 뽑았다고. 그러니까 다른 애들 거 학과목이 중요하고 스펙 그런 거 안 본다니까. 수천 통의 이력서가 왔을 때 학교별로 다 뽑아버렸다고. 그래서 지금도 서울방송에 서울대 애들이 제일 많아. 다른 학교 애들은 합격해도 소용없어. 그냥 써먹고 그냥 시다발이 몇 번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지. 나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아저씨 시대 때는 그랬었다고. 근데 2000년이 들어가고 김대중 대통령을 경험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경험하면서 이 사회의 공정성이라는 것들이 부각이 되고 정당성이라는 게 부여가 되면서 학생들을 좀 더 눈여겨보기 시작했고 돈을 주고 직원을 부릴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소프트웨어하고 대행하는 회사들이 급 발전하면서 회사들이 인크루트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소개받기 시작했다고. 그러다 보니 지금 와서는 보통 이 예술 디자인 계통이라든가 영상 미디어 쪽에서 운영하는 이 리더들이, 사장들이 직원을 뽑을 때 어떤 학교 나왔는지는 중요하게 안 본다고. 이 친구가 학교에 학점을 얼마나 우수하게 받았고 우수한 뭐 이렇게 생활했는지 거기엔 관심이 없고 인터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그리고 인터뷰에서 이 친구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자신의 기량을 펼칠 건지를 말하는 걸 듣고 싶어 한다고. 그러자면 대단히 경험이라든가 또는 자기가 가진 정보의 수준을 인터뷰 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넣고 취업하고 싶은 회사, 취업하고 싶은 디자인 회사나 또는 단체나
또는 그룹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하고 이 회사들의 앞으로 나가야 될 사업 방향까지 추측해서 본인이 이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를 아주 짧고 일목요연하게 대답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정보를 취합해서 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를 나왔든 어떻게 학창 시절에 생활해왔든 어떤 기술을 갖고 있든 그건 상관없이 인터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어서 돈을 가진 자본가들이 지금 현재 자기가 있는 이런 장르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해오고 있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으면 내가 그 속에 뛰어드는 거니 당연히 학교 다닐 때부터 이 사회, 경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이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파악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내 전공에 지금 적성에 맞아요 안 맞아요 라는 걸 고민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학교라는 건 여러분들이 거주를 여러분들이 소속 거기 뒀을 뿐이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은 정보죠. 어떤 정보요?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거기에 발맞춰서 국제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뭐 경제 분야, 사회 분야, 의료 분야, 영상 미디어 분야, 디자인 분야들이 그렇다면 이 바뀐 사회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를 쳐다봐야 되는 거지. 그러한 정보들 익히고 그러한 정보들 던져주는 게 진짜 교수인 거예요. 진짜 학교고. 단순히 소프트웨어 자 파일 여시고요. 뭐 이거는 뭐 인아웃 하시고요. 이건 플러그인 하시고요.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몇 개 끄적끄적한 거 가지고 아 나 이런 대학에서 이런 거 배웠어요 하는 게 스펙이 되겠냐고. 안 되지. 쓸데없는 얘기가 길었는데 지훈 씨. 그러니 지훈 씨가 지금 처한 환경에서 내가 꿈꾸는 다른 환경을 경험하고 싶어서 반수를 한들 편입을 한들 유학을 간들 지훈 씨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지훈 씨가 지금 감당해내야 될 책임이란 몫이 학교에서 던져주고 학교에서 던져주는 정보나 자료나 과제나 그런 거에 목숨 거는 그런 미련한 친구가 되지 말고 그냥 중간만 하면 돼. 낙제만 안 받을 정도만 유지하면 돼. 그리고 학교 학생과나 또는 학교 행정부에서 통해서 직접 매일 방문해서 어떤 정보가 들어왔는지 또 시나 정부에서 대학을 위해 가지고 어떠한 아카데미를 어떠한 지원을 이런 것들을 찾아서 참여하고 경험하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래서 꼭 학교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나 아니면 각종 지금 그 비영리 단체들이 행하는 청년들을 위한 그 포럼이라든가 아카데미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반드시 참여하는 경험, 노하우들을 많이 축적할수록 지훈 씨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다른 환경에 있던 친구들을 많이 인맥을 갖게 되고 그걸 통해서 지훈 씨가 그동안 가졌던 수많은 그런 정보들 이외에 아주 다양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참신한 정보들 많이 습득하게 됨으로써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니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있는 학교에서 교수가 떨어주는 그런 과제나 풀던 1, 2년, 3년 보낸 내 자신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보겠냐고. 그런 눈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크게 넓게 가지려면 나의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의 친구들을 사귀고 또는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습득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끊임없이 관심을 내가 학교에서 던져주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시나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수많은 좀 단체나 협회 등에서 얼마나 많은 지금 일들을 해내고 있냐고. 거기에 참여하고 본인이 직접 행동함으로써 그 수많은 다른 학교 친구들과도 교류를 갖고 그런 정보들을 습득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훈 씨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경기도에 있는 이 대학에서 바라보는 눈과 경험을 좀 더 크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훈 씨가 지금 인맥 가지고 있는 게 좀 문제가 있어 보여. 그래서 아저씨가 인맥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아저씨는 그동안 어떻게 해왔냐 그러면 좀 얘기해주고 싶어. 아저씨는 지금까지 살면서 영화나 뭐 방송, 미디어 이런 쪽에 굉장히 오래 일했거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만나고
유지하고 했겠어, 그지? 그러면 아저씨가 아저씨를 둘러싼 일과 관계에서든 어떤 식으로 인맥을 관리하냐 그러면